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여행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1박 2일 동안 파랑새를 찾아 나선 여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저 밑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전라남도의 강진군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곳에는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왜 가게 됐을까요?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진읍은 최근에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성과 또 그곳 출생이신 영남 김윤식의 시인의 감성에다 남도 맛의 정성을 더해서 추억을 생성하는 곳이라고 강진을 정의하였고요. 이를 이제 사업을 제안해서 전국에서 군 단위로는 최초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금년도 강진의 굿 페스티벌을 열면서 여행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응모를 하였고요. 제가 또 선정이 되어서 강진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의 주제는 파랑새를 찾아라였습니다. 즉 사람 사는 이야기와 역사 문화를 통하여 추억을 만들어가는 감성 상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진읍의 주요 5개 거리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5대 특화 거리의 특색을 강화하여 강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강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파랑새를 찾아 나선 강진 여행 1일차 강진 그만의 감성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측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출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과 영랑 시인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탐진강이 이제 북에서부터 월출산을 거쳐서 흐르게 되는데요. 이곳과 바다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강진만이 마주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남북으로 바지 모양의 지형을 하고 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해안선은 이제 보기 드물게 남도 그 군 소재지 치고는 강진만을 따라서 해안선이 83km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강진만인데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영암군과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보성군, 남쪽으로는 완도군,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남군과 군 경계를 인접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강진읍이 이제 1개읍이고요. 10개 면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2년 전 기준으로 약 3만 5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지금 시골의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인도가 그 전라남도 그 군 보면은 대부분 섬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유인도가 가우도라고 이 강진만 가운데 있는 유일한 유인도 하나 있고요. 나머지 무인도가 5개라고 합니다.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강진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의 답사의 1번지라고 이제 일컫는 강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라든가 문화적으로 아주 빼어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진군청의 홈페이지인데요. 강진 군수님께서 그 관광학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강진의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강진 여행에 있어서는 월출산 이남으로 있는 강진 다원과 백운동 정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차 문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차부라고 그러죠. 차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한영 선생의 생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전라 병영성, 그다음에 남쪽으로 강진군청 주변에 있는 영랑생가와 세계 모란공원, 그리고 이제 5대 특화거리,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곳이 이제 5대 특화거리가 되겠는데요. 강진읍의 5대 특화거리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만덕산 밑에 있는 다산초당 아래에 있는 이제 한옥 숙소에서 하루를 기거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강진군의 이제 월출산 국립공원 밑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설록 다원, 강진 다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운동 정원, 그리고
오설록 월출산 다원을 지나서 월남사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한영 생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솔록 강진 다원은 전라남도 월출산 남쪽에 위치한 솔록차 재배지입니다. 그래서 약 규모가 10만 평 정도 규모이고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월출산에 정말 기묘한 그 기암 개석에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자라는 곳이고요. 강진 다원은 보성 대안다원과 제주 다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녹차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생산되는 차를 이제 솔록차라고 하는데요. 이 솔록차는 옛날에 태평양 주식회사죠. 이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아모레 퍼시픽의 창업주께서 개발한 우리나라 고유의 녹차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강진 다원을 쭉 펼쳐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굉장히 넓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차밭 옆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요. 이쪽에 뭐 자동차도 지날 수 있지만 이 옆길을 따라서 이렇게 한 300m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이곳 바로 인접해 있는 백운동 정원 가는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밭을 구경하는 것을 마치고 나면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백운동 정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녹차 저장 창고가 바로 그 아랫역에 내려오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월출산 다원으로 가는 이제 솔록차를 만들어낸 데가 있고 제조하는 데죠. 그리고 이제 한 400m 정도 가면 백운동 정원이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에 가면 백운동 정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백운동 정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백운동 정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5호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였고요. 호남의 3대 정원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을 원림이라고 부르죠. 원림. 그래서 백운동 한문으로 하면 백운동 원림이 되겠죠. 그래서 호남의 3대 정원 하면은 담양의 소세원, 완도 보길도의 부용동하고 이제 백운동 정원이 3대 정원으로 꼽히죠. 이곳은 조선 중기에 이담로가 조성한 비밀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정 그 안뜰에는 유상곡수라고 그래 유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계곡에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일부러 호수를 만들어서 그게 돌아서 내려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유상곡수를 만들었고요. 꽃게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화계에는 선비의 덕목을 담은 소나무, 대나무, 연, 매화, 국화, 난초 등을 심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그 강진고원에서 진입로를 거쳐서 들어오는 바로 백운동 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정말 그 길가로는 이렇게 그 남도의 대표적인 그 식물이죠. 그 뭐죠? 동백나무 숲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소나무 숲이 있고, 그리고 대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선비를 상징하는 그런 그 나무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백운동 정원의 입구입니다. 아직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강진군에서는 이곳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3대 그 정원으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기와 지붕과 초가 지붕이 동시에 있는 이러한 참 고즈넉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제 호남의 3대 정원으로서 별서 정원, 비밀스러운 정원이란 그런 맛이죠. 이곳은 이제 월출산 밑에 옥판봉이라고 있는데 그 남쪽에 이게 이제 월출산이면 이렇게 백운 계곡이 이렇게 숲속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안윤제라는 호수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조성된 이제 자연과 인공이 적절하게 배합된 전통 원림입니다. 원림이 이제 다시 말하면 저희 나라의 전통 정원이 되겠죠. 이런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백운동이라는 말은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시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간다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그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동네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곳은 뭐 다산 정약용 선생과 얽히지 않은 일이 없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19세기 초에
이곳 백운동 정원에 묵으면서 그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흠뻑 빠져들어가지고 이곳에 대해서 매료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연못이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냇물을 이렇게 계곡물을 끓여들여서 이렇게 냇물을 만들었고요. 정말 나무라든가 이 주변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산은 그 자신의 제자인 초이 선사에게 백운동 그림, 즉 백운동 도를 그리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초이 선사 그림 백운동 도인데요. 그곳에 경승 12곳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걸 칭송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백운동 정원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입구가 정식 입구가 되겠어요. 그 담이 이렇게 있고 저쪽으로 이제 별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 고즈넉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으로 담 너브로는 이렇게 정말 하늘을 치솟을 듯이 높이 솟아있는 대나무 숲이 아주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참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힐링이 되고 명상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길도 이제 보니까 한참 지금 개발 중에 있더라고요. 산책로를 이제 대나무 밭을 통해서 이렇게 일대를 이렇게 산책하는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 걸 저희들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남녘에는 정말 이 대나무가 정말 아름다운 운치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좀 특징적인 어떤 그 나무이죠. 정말 너무 고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백운동 그 정원을 나와서 좀 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한영 생가가 나옵니다. 이곳 이제 이한영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차의 역사를 이어온 다부라고 합니다. 그 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20년에 최초의 녹차 상표인 백운옥 판차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가 생가고요. 생가고 거기에 이제 이한현 전통차 문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백운옥 판차에 대한 제조 과정이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영 생가 바로 옆에 그분이 그 만들어서 백운옥 차를 이렇게 먹어볼 수 있도록 되는 곳인데요. 아주 참 그 아름답게 아담하게 잘 지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백운옥 판차는 보시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세기 초에 이제 이런 그 서글픔을 당했었죠. 그때 우리 차의 정체성을 지킨 독립의 차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운옥 판차 여기 이제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의의 차, 스승과의 약속을 100년 이상 지킨 차, 다산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제 그 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산이 여기에도 이제 그러한 그 영향을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민족의 차,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차의 정체성을 지킨 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족 자본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차를 생산했다고 그러고요. 문화의 차, 그거는 이제 남도의 멋과 가치를 담은 차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인의 선비 정신이 담긴 차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서 다도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백운옥 판차에 관련된 차를 한 잔 마셔봤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도 꽃피는 월산 떡차라고 그래서 해당화를 이제 만들어는 그 해당화를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차였는데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 차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중이라고 그래요. 어떤 차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은 곳은 광진읍 시내로 돌아서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그 지금 생가를 가진 영랑 김윤식 시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1903년에서 1950년까지 뭐 좀 생이 좀 짧으신 것 같아요. 47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가 살았던 집을 강진군에서는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랑생가에 가기 전에 바로 이제 오른쪽 입구에 시문학파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시문학파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시 근대를 살아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이제 시인들의 학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영랑 김윤식 선생을 비롯해서 근데 유명한 시문학파 시인 9분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벽에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부조화해서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제가 이쪽에 뭐 권위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문학파 구인은 바로 김윤식 선생과 박용철, 정지용, 정인보, 이화연 등 이렇게 9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 보면은 시문학 제1호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시 잡지이기도 하죠. 시를 실은 잡지. 그래서 이제 1호에 대한 그 창간호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바로 또 그 한쪽에는 그 우리 영랑 김윤식 선생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이죠. 오매 단풍 들건네. 뭐 저희들 초등학교 때 이 시를 뭐 거의 외웠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렇게 있는 느린 우체통도 옆에 있어가지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 편지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랑생가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초림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우측에 그 바로 이제 행랑채 주변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그 풍경이었고요. 영랑 김윤식 생가는 전체 구조가 안채, 이게 이제 안채의 모습이고요. 아까 보신 문관채, 그다음에 사랑채, 그리고 꽤 넓은 뜰까지 갖춘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 김윤식 선생께서는 어느 정도는 완전히 그 부유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그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 한쪽에는 이렇게 돌담으로 쌓아 만든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리네 시골 마을의 정서를 그대로 나타내는 아주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담장 아래로는 장독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 아마 엎어놓은 거 보니까 그 장을 담가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시비가 옆에 이제 돌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라는 영랑의 그 대표적인 시가 겨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랑생가의 문간체입니다. 이 커다란 이제 은행나무가 있는 곳 이곳에 이제 별도로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랑채가 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뭐 사랑채 그러면 외부 뭐 중요한 손님이 묵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스트 하우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에도 아주 뒤에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아주 참 조용하고 아주 온전한 그런 숙소를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러한 시를 그 영랑 선생이 시를 만들어서 아주 가장 히트쳤던 대표적인 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바로 그 영랑생과 뒤로 세계 모란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 모란 공원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제 영랑생과 뒤뜰에서 이렇게 돌계단을 따라서 대나무 수습을 걸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가파르긴 한데요.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처럼 돌계단이 있지만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아주 낭만적인 그런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길로 찾아서 세계 모란 공원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뭐 초림문으로 해가지고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좀 알았던 것도 있지만 이제 정확히 이제 알게 된 게요. 바로 모란이 목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꽃이고 개화 시기는 4, 5월인데 저희가 갔을 때 막 이제 피기 시작했었어요.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말은 뭐 부귀와 영화, 뭐 행복한 결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또 새로 공부를 하나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세계 모란 공원에 있는 우리 영남 김윤식 선생상에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의 어떤 그 시를 한 수 읊으면서 이렇게 어, 음,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아 정말 또 새롭더라고요. 영남 시인을 여기에서 만나서 물론 동상이지만 또 다른 그 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뭐 대표적인 시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비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오는데요. 뭐 다시 읽어봐도 그 어릴 때 애웠던 그런 감성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30년에 영랑이 시문학 창간호에 아까 그 시문학 대표자들에 대한 그 창간호가 발간됐었는데요. 1930년에 거기에 실었던 대표 시가 바로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라는 시비가 이렇게 또 세워져 있었습니다. 뭐 오매 단풍 들었네, 장광에 골 붙은 감님 날로 오나 오와 날로 오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었네, 뭐 이런 내용이죠.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세계 모란 공원이다 보니까 세계의 각 그 모란의 형태, 그다음에 그 종류를 이렇게 전시해 놓았고요. 한쪽에는 모란이라는 시를 쓴 소동파,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그 시인이기도 하죠.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소동파가 지어놓은 시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란에 관한 시들을 이렇게 시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란인데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람에 흔들거리는 이 모란을 한번 감상하고 지나갈까요? 모란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활짝 핀 이제 모란 꽃을 제가 찍었는데요. 분홍색의 꽃잎에 노란색의 수술이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란, 그 세계 모란 공원을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사계절 모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그 모란이 만발한 시기가 4, 5월인데 그 사계절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이제 그 모란원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내부를 보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형물도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조형물도 있고 모란 꽃을 이렇게 심어 놓고 또 피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계절 이 온실 안에서 모란 꽃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세심한 그 손길이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온실이 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상당히 볼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주인공 주제를 할 수 있죠. 강진의 5대 특화 거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영랑생가에서 중심적으로 강진구청과 강진경찰서 쪽으로 내려오면 만나게 되는데요. 나무의 남쪽과 이 서쪽은 강진버스터미널, 그다음에 동쪽은 강진 오감통 시장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강진읍상가 5대 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강진읍상가 5대 하풀거리라고도 하고 뭐 특화거리도 하는데요. 이곳은 그 강진군 군동면의 굴레바위에서 나온 파랑새 한 쌍이 강진읍을 날아들었다고 해요. 이런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옛날엔 내려오는 이제 민화를 이렇게 인용한 건데요. 파랑새는 강진읍 거리 여기저기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그 파랑새를 발견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큰 행운을 얻기도 하고 또 행복해진다고 한다.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5개의 하풀 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부산길, 극장통길, 중앙통길,
그다음에 도깨비 시장길, 미나리 방주길 이렇게 이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제 다 찾아가면서 파랑새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강진읍 상가의 5대 특화 거리를 이제 그 강진군청에 가면 이제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느 거리인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특화 거리 5개를 극장통길, 중앙통길 뭐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실제 지도에 매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극장통길은 그 강진구청에 있는 강진경찰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극장통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통길은 강진 버스터미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 시장길은 바로 이제 중앙통길 바로 아래 버스터미널 바로 앞 정면에서부터 여기 극장통길하고 만나는 곳까지가 이제 도깨비 시장길이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미나리 방주길이 이제 도깨비 시장길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보부산길은 오감통 시장까지, 즉 중앙통길과 북쪽으로 해서 오감통 시장이 있는 전통 시장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까지로 이제 연결되는 이렇게 이제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찾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감을 못 잡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어디까지가 이게 극장통길이고 어디까지가 중앙통길인지 뭐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몇 바퀴 돌면서 이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강진의 나라던 이제 파랑새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행운과 행복의 강진거리를 조성한 아이디어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파랑새가 날아든다 하는 행운의 강진거리를 만들었고요. 이 거리마다 이렇게 그 가스관이나 이런 그 기둥에다가 그 거리의 특색이 있는 색깔을 칠해놔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이제 극장통길입니다. 극장통길은 이제 강진의 그 군청 경찰서가 있는 곳까지 가는 맨 북쪽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옛날 이제 이 길에는 강진극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강진극장이 1962년부터 있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해남이나 장흥, 뭐 영암 쪽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이렇게 삼양 볼링장이라고 그러죠. 볼링장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볼링장도 굉장히 크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강진 경찰서에서 동광당 사거리까지 거리가 되었고요. 1960년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상가거리, 즉 이곳은 이제 보은로 3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청춘 극장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이게 필름, 영화의 필름 모양으로 이렇게 거리를 딱 이렇게 간판을 해놓고요. 이 모란 다방이 60년대부터 있었던 다방이라는데, 우리 뭐 어릴 때 같은 경우는 되게 다방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카페지만 사람들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란 다방에서 여인이 만나서 강진극장, 아까 소개해드린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동광당이라고 이 바로 극장통 밑에 이 코너에 있는데 이게 동광당인데요. 여기 이제 금은방이고 시계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반지를 맞춘 후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이제 강진군에서는 하나의 그 루틴한 하나의 그 프로세스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그 하나하나 스며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영업 중인 유명한 가게들, 뭐 맛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발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이 태평 이영원에 갔을 때는 1964년부터 일을 하신 분이 주인님께서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 태평 이용원이 자기 소유가 됐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사진 태평 이용원의 사진만 이렇게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그 극장통길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제 각 곳에 맛있는 식당이나 감성의 거리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놨고요. 거리 안내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되새겨보는 모란 사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러한 거리에 있던 풍경들을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걸 전부 이렇게 현상을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극장통길의 대표적인 추억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전광판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참 많은 노력과 어떤 아이디어가 결집된 그런 거리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앙통길입니다. 말 그대로 그 강진급의 가장 번화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상가가 이게 중앙로인데요. 이게 극장통길에 이제 그 마주치게 돼 있는데 동과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쪽은 중앙로가 영락로, 이쪽에 이제 영락로 있는 교차점하고 만나고 여기는 이제 동성로인데요. 동성로와 교차점 동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길게 뻗어 있는 중앙통 거리이기도 하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파랑새가 이렇게 형상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앙통길에서 파랑새를 만났어요. 드디어 길가에서 이런 형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운을 얻게 되는 그런 행운을 갖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깨비 시장길은 중앙통길 바로 아래로 영광로 4길이 되겠는데요. 강진 버스터미널 서쪽에는 여기가 이제 강진 버스터미널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보은 3로, 여기 이제 보은 3로거든요. 오른쪽에 극장통길로 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길인데 여기까지 교차되는 사이에 있는 도깨비 시장길인데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크고 작은 원을 그려서 도깨비 시장길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 맨 위에 전봇대 위에는 이렇게 또 파랑새가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시연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 시장길은 강진읍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진버스 여객 터미널이 그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심가에 이제 강진버스 여객 터미널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 바로 도깨비 시장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리 방주길은 되게 뭐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이제 여우주연상에 타는 조연상을 탔는데요. 미나리는 이제 남도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아주 영양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생명력이 질긴 그런 식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깨비 시장길 아래쪽에 영광로 3길입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강진 버스터미널 쪽에 이제 출발을 해서 보은 4길과 만나는 여기 보은 4길과 만나는 거리인데 여기까지 이제 교차점이 있는 거고요. 초록색이 미나리 잎사귀하고 이 줄기를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래서 미나리 방주길을 표시하는 이런 표시를 있는 곳이 이제 미나리 방주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그 파랑새 두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 길을 가면서 포토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찾아서 사진도 찍고 그곳에서 이제 뭐 즐기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먹고 살 것도 사고 이렇게 하는 이제 상가를 번영시키는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부산길은 좀 다릅니다. 이게 극장통길하고 이제 남북으로 뻗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중앙로, 이 북쪽으로는 중앙통길이 중앙로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전통시장이죠. 수산시장인데요. 강진 오감통 시장 있는 데까지 이렇게 펼쳐 있는 것이 이제 보부산길입니다. 보부상은 말 그대로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상거래를 했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따리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지게하고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리가 바로 이제 보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강진읍의 5대 특화거리 여행은 이곳 강진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인 이제 오감통 시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강진읍 5대 특화거리를 둘러보면서 강진의 여행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단순한 그 지역의 어떤 그 문화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가의 지능과 앞으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아이디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강진 군민들의 아주 부단한 노력이 아닌가. 더구나 그 강진 군수님께서 그 관광학 박사시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런 관광이나 여행 쪽에 정말 그 남다른 그런 기질을 발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좀 놀라운 것은 대개 시골이나 지방 도시를 가면은 어디 뭘 살려거나 안 그러면 뭘 구경하려도 주차장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외곽에는 많지만 이렇게 중심 상가 쪽에는 되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뭐 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에이 패스해보자 이러는데 여기에는요
강진호 5대 특화거리에는 곳곳에 공영 주차장이, 그것도 무료 주차장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곳에 이렇게 그 무료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는 걸 보고 좀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저희를 또 이제 금강산도 식후구경이라고 마지막 저녁은 이제 생선 매운탕으로 이제 먹고 그곳을 이제 강진읍의 그 특화거리에 대한 여행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녁에는 강진 그 에어비앤비 한옥 숙소를 이제 예약을 해서 좀 더 강진의 역사 여행, 문화 여행과 그 호흡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한옥 숙소를 정해서 이렇게 이제 1일차 파랑새를 찾아 나선 여행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나마 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랑새를 찾아 나선 강진 여행 2일차,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다음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여행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뭐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진이 저에게는 뭐 연고도 없고 처음 가는 여행이었지만 많은 것을 저에게 남겨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추억이 많이 남는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는 데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